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PV5입니다. PV 차량, 목적에 맞는 차량인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두 명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 김태현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과 같이 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승용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택시로도 활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위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카티의 이지용 에디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합 차량을 사람도 많이 태우고 다녀봤지만 짐도 많이, 화물용으로도 많이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PV5 카고 차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패신저부터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용 에디터가 먼저 운전을 하고요. 제가 뒤에 앉았는데, 일단 뒤에 앉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까 유즈 케이스를 봤는데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택시로 만날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도 중요하겠지만 2열에서도 접해 볼 차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차량이 B2B에 좀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번 B2C의 입장,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봤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건 공간이 미쳤습니다. 엄청 넓고요. 지금 이게 실내 공간이 거의 카니발 가깝게, 수치상으로는 가깝다고 할 정도로 이 헤드룸 공간이 진짜 미친 듯이 넓습니다. 제 키가 179인데 이 박스형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꽤 넓고요.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하면 이제 여기까지 엄청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택시를 한다, 급정거하시고 급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이 차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제 눈앞에 있는 이지용 에디터가 저로 치면 계단 1.5칸 한 칸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 차량은 이 GMP S입니다. 제가 테크데이 갔다 와서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 차량은 상용과 승용을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운전석 아래쪽에 모터라든지 그러니까 PE 시스템을 최대한 넣어서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는 그런 설계가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앞을 봤을 때는 앞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제 앞에 정확히 조수석 시트가 가려져 있어서 지금 뭔가 앞이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옆이 넓어서 옆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라든지 이런 게 감싸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일단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약간 사이드 불스터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폴딩과 같은 활용성 위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트가 이렇게 볼스터가 있진 않아서 양 옆으로는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발 아래가 지금 계단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레그 서포트는 없지만 마치 레그 서포트 발을 올려놓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을 내려도 편하고요. 다만 시트가 좀 이게 짧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179인 제가 딱 붙여서 앉으면은 시트도 허벅지에 한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제 179인치 기준으로는 허벅지까지 거의 무릎까지 감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트 형상이 그렇게 편하진 않다. 면적은 괜찮으나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뒤에 가운데 송풍구가 있어서 다만 여기 B필러나 위쪽에서 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쉽게도 지금 가운데서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타리아랑 비교해보면은 스타리아는 큰 차인 게 느껴졌다면 얘는 큰 차가 아닌데 실내에 오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주는 엄청난 이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지금 이지용 에디터랑 저랑 이 휠베이스가 거의 3m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2열에 앉았는데도. 그다음 이 차량은 아무래도 박스형이고 조금 윈드실드가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에 대해서 좀 불리한 편이긴 할 텐데요. 유선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박스 형태이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가지고 가족용 차로 하실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지나왔는데 운전석에서는 좀 진동이나 이런 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어떤가요? 잔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뭐 비교를 할 게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조금 더 가면 이제 카니발 정도일 텐데 카니발보다는 잔진동이 좀 더 올라오고요. 스타렉스보다는 괜찮고 스타리아보단 제 느낌엔 조금 더 올라오는, 근데 그게 기준이 제가 스타리아 운전할 때는 뭐 6명이든 7명이든 뒤에 태운 상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조건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 스타리아 6명 정도 태워서 갔을 때보다 잔진동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느낌상. 근데 지금 제가 뭐 밟아봐야 70, 80 정도밖에 안 밟아봤지만 60 정도까지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동감하는 게 이게 바닥하고 좀 가까워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 차량이 뒷좌석이 노면과의 높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전기차 치고 좀 생각보다 노면이 이렇게 높이 띄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바닥에 좀 가까워요, 생각보다는. 근데 저도 뒤에 진동이 올라와요, 잔진동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이 잔진동의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시트에서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2열이 독립 시트가 있다던가 아니 좀 더 두꺼운 소재의 시트가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에서 오는 진동이 좀 얇아서 조금 뭐 껄러주는 듯한 살짝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뒤에가 토션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보강이 되고 진동을 위해 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종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 5인승 아니면은 이게 지금 3열은 없지만 3열까지 한다면은 둘셋 한 7명 이렇게 타고 갈 예상을 하고 한다면은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탈 때랑 또 이게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종 에디터랑 같이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는 친구다 보니까 같이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타고 이렇게 이동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6명이 단체로 탔을 때 또 눌러주는 중량과 지금 단 둘이 탔을 때 중량 때문에 또 오는 차이도 분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거나 좀 진동이 올라오는데 또 스타리아랑 결은 달라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 아니라 약간 좀 노면에서 오는 진동 위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엔진 진동은 뭐 아예 없는 차니까 엔진이 네. 그런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데 네. 제가 스타리아 카고도 친구 차를 많이 몰았었는데 카고만큼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잔진동 느낌은 스타리아보다는 카고든 패신저든 그리고 카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리아를 타봤기 때문에 동승자들을 7명을 안 태우더라도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스타리아보다는 잔진동이 좀 더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특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승차도 그때 타보고 했었지만 확실히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승차가 좀 더 시트는 편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 엉덩이 쪽에 잔진동이 올라오기는 해요. 장점은 사전에 저기 행사를 할 때 세워져 있는 차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운전석에 타서 보면 뭐 꽤 커요. 제가 체감하는 느낌이 꽤 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시야도 좋고 스타리아 처음 탔을 때 이 제 팔보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쭉 길게 설정된 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이 굉장히 이 시야가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스타리아보다도 더 내려간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이게 더 길어서 훨씬 편해요. 그쵸. 시야를 조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렇고. 느껴지는 게 어쨌건 얘는 패신저도 있지만 상용에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거기서 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카고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만약 택시로 타면은 공간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타신다면 진짜 공간이랑 이런 데는 되게 편할 것 같고 이게 뭐 의전용이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전기로 쓰이긴 경제적인 그런 패신저로는 충분하겠지만 뭔가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리아의 그런 느낌과 비교했을 땐 조금은 낮은 급인 느낀 게 낮은 급이라는 게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진짜 제일 그래도 만족스러운 건 이 차체 크기는 그렇게 안 크나 이 뒤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이 압도적인 공간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위에도 완전 이렇고 실내가 너무 넓어요. 타서 딱 느껴지는 그 감은 정말 너무 넓다예요. 그죠. 압도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생각보다 작은데 였는데 타자마자 느낀 거는 되게 넓다였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스타리아랑 비교했을 때 공간감은 전혀 후달리는 느낌이 들지 그런 않아요.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스타리아는 바닥면이 조금 더 높이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위에가 좀 더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스타리아 운전할 때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옆에 스타리아 지나가긴 하는데 뒷좌석 사람한테도 스타리아 뒤에 탔을 때랑 카니발이랑 비교해보면 일단 머리 공간이 하이리무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헤드룸이 오는 공간의 쾌적함이 진짜 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뭐 아이소픽스에서 카시트도 편하게 어느 정도 장착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공간에서는 이점이 훨씬 크지 않을까.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뭐 이렇게 조카들 데리고 여행을 가보면 뭐 그런 차들보다 네. 레이가 훨씬 애기들을 데리고 다니기엔 좋은 차다라는 게 그 예.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초등학교 뭐 한 1학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차도 충분히 스타리아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네.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애기들을 태웠을 때 네. 일어나서 애들이 활동하기가, 물론 뭐 운전할 때 활동을 하면 좀 안 되지만 네. 대기하거나 뭐 휴게소 가서 뭐 조금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할 때 생각보다 애들이 이제 차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럴 때 보면 이 차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저께 사적으로 이제 같이 친구들과 바다를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애 있는 형들이나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바닷가 갔을 때 애들이 서서 옷을 갈아입힐 수 있냐 네. 없냐, 그것 때문에 SUV 대신 카니발을 선택한다는 분들도 네. 계셨고, 근데 그런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그 차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항상 앞이 튀어나오거나 옆에 내릴 때 진짜 슬라이딩 도어는 어떻게 하겠지만 운전석 내리기 어렵거나,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차세가 작은 차량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운전에 부담 없는 크기인데 이 실내에 엄청난 공간이 진짜 특히 뒤에 아이가 있으면 너무 케어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예. 아직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지만 그 없는 저조차도 옆에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넓어요. 아이소픽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V줄이 있으니까 아이들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옆에 짐 같은 거를 바닥에 둘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 차량은 오히려 좀 쾌적한 승차감은 조금 아쉬울지언정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탄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정도 시트면은 그래도 허벅지까지 충분히 받쳐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승차감은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불편하단 말은 아닙니다. 네네네. 이게 전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 지금 생각보다 살짝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있다라는 게 네.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거나 장거리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그 편안함의 기준만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5명이서 여행 간다, 우리가 그때 실었던 짐들 여기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들어가고도 남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천마 큰 거 네. 12인용짜리 하나랑 네. 뭐 숯이랑 뭐 의자 뭐 이런 거 해갖고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이거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수월하게. 그쵸. 그 캠핑이나 이런 짐 네. 때려놓고도 뒤에 네. 너무 남을 것 같고, 심지어 뒤에 이렇게 그냥 젖히고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장점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우리가 레저랑 아니면은 여러 명이서 이제 캠핑을 가거나 할 때는 무조건 SUV 큰 차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진짜 명확하게 그런 레저를 즐기기에는 일반 B2C 고객들한테는, 상업용이 아닌 그냥 패신저를 네.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적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공간감만 보면 네. 거의 그 말이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훨씬 너무 넓어요. 이게 네. 자꾸 강조를 해서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럴 만한 게, 우리가 아까 밖에서 이 차량들이 쭉 도열했는 거 보고, 네. 저는 물론 이제 여러 번 봤지만 오늘 이종 에디터는 처음 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외부 크기를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특히 절개 모델로 막 봤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워낙 그때 붐비다 보니까 저도 약간 제대로 못 보긴 했지만, 실내가 그냥 생각보다 넓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도로 위에 나오니까 지금 그 느낌이 워낙 차원이 다르고, 다만 이제 이 차량이 제가 이제 느끼기엔 뭐였냐면, 상업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품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격을 되게 낮추려고 노력한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기대하는 뭔가 중형급 이상의 전기차보다는 좀 준중형급의 느낌? 내연기관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소음이라던가, 그죠. 예, 바닥에서 물론 이게 뭐 셀트팩 방식의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로드 노이즈가 생각보다 심하진 않지만, 네. 뭔가 그 뒤쪽 트렁크 쪽에서 살짝 울린다던가, 그다음에 옆에 이런 이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네. 살짝 좀 다른 우리가 탔던 전기차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쵸. 좀 들어옵니다. EV3보다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EV3나 심지어 EV4는 너무 조용했고, 네, 너무 조용했고 EV3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뭐 워낙에 차체가 크고 네, 뭐 공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디자인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정도는 스타리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간 구조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네. 차급에서 이제 좀 아,
커버해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아,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EV3랑 EV4가 너무 조용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EV4도 진짜 조용했어요. 네, EV4는 뭐 거의 준대형 세단을 못지 네.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윈도우 자체도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서 밀폐성이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쪽에 밀폐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들어오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SUV 대용, 전기차 EV3나 아니면 전기 SUV 대용으로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승합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차로 너무 기준하면, 좋죠. 예, 완전히 뭐 네, 너무 좋아요. 예, 일단 전기차라는 거 자체가 차원이 다르니까 대신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뭐 EV3 정도로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보단 조금은 더 들어오는 정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감성을 따질 차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게 직선이에요. 거의 모든 게 제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직선으로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는데 그죠. 막 써도 예.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막 긁고 이래도 마음이 예. 안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그렇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예. 특히 왜 카시트 하면 아이들이 앞 시트를 차가지고 네. 이쪽 뒤 시트 커버가 더러워진다고 하시는데 네. 얘는 차도 이게 아래에 걸리거나 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뭐 그리고 워낙 얘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쓰기 훨씬 좋은 느낌이. 네, 그리고 찬다고 하더라도 네. 막 그렇게 마음 아플 정도로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네, 또. 맞아요. 그쵸. 고급지지 않아요. 고급지지 않은데 이 수평, 이 직선이 있는 이 매력이 있다. 네. 충분히. 네, 맞아요. 보면은 대신에 1열에서 2열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예, 타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이 일단 그런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타면 탈수록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좀 제 등이랑 빵댕이가 지금 좀 이게 편해. 좀 이제 좀 적응이 되는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게 막- 도로가 바뀐 것도 네, 있는 것 같기도 막 하고. 엄청 그건 아니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도심에서 타기 괜찮고. 네. 그러니까 아까 좀 노면이 안 좋은 데에서는 네, 이게 요철이 조금 네. 있었었는데. 네, 자잘하게 올랐는데 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지금 뭐 김포에 이런 도로로 오니까 네. 지금 여기 오니까 또 진도가 그렇게 안 느껴지네. 네, 이런 정도에서는 진동이 많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네,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여기 또 오니까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괜찮습니다. 아까랑 완전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마의자로 치면 아까 뭐 진동이 10 중에서 5 정도였다면은 지금 한 2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뭔가 괜찮은 도심 오니까 또 의외로 괜찮네요. 다만 에어벤트는 아쉽네요. 아시잖아요, 저희 더위를 엄청 타는. 네네네. 그럼 이런 차들 같은 거 보통 B필러라든지 이런 네네. 위쪽에 있으면은 네. 저한테 오는 게 되게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죠, 지금. 네, 얘는 지금 가운데에 있으니까 승용차 네. 위치에 있으니까 네. 제 얼굴보다는 지금 거의 제 가슴팍이나 명치 쪽에 오거든요. 그게 조금 공조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공조하기에는 약간 네. 뒤에를 좀 더 위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거기서는 분명히 급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이게 카고 패신저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 네. 플랫폼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근데 맞는 게 어쨌거나 이 차량이 제가 이제 아는 이제 개발 쪽에서 듣기로는 어쨌거나 견적 대수가 거의 뭐 100만 대 가까이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은 있긴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아니고 어디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100만 대구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도 중요하죠. 그 원가가. 그죠? 여기서 100원만 아껴도 100만 되면 얼마야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또 특히 얘는 기본적으로 저는 상용 베이스를 더 염두에 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거를 뭐 장식 요소라든지 네. 어느 정도 타협을 분명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만약에 진짜 SUV 대용처럼 막 승용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거를 그냥 승합 대비로 봤었을 땐 진짜 지금의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은 가격 생각하면은 다 가만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자꾸 스타리아랑 비교를 해서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상용으로 갔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은 네. 뭐 상용으로 이제 짐차나 업무용 차로 쓰시는 분들이 네. 엄청 이제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여기에 그 시트를 접어서 위에 이제 파여져 있는 그 공간을 그렇죠. 엄청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짐칸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음료 칸을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다 막 그렇죠. 뭐가 다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서, 여기에 스타리아는 여기에 이제 음료 구멍이 있잖아요. 네. 이 핸들 앞쪽에 네. 왼쪽 부분으로. 근데 이거는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상용으로 클러스터 하시는 옆에. 분들이. 예. 스타리아가 생각보다 여기에 그 하나 딱 음료 그 구멍이 있었던 게 네. 굉장히 편했거든요. 저도 어쨌든 친구 차를 운전을 하면 네. 이제 공구를 갖고 다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다녔던 거이기 때문에 네. 공구랑 이런 것들 있으면 딱 여기에 있는 그 음료 그 칸이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꽤 많이. 근데 대신에 약간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에드기어라고 기아에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에다가 테이블처럼 놓을 수 있다든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액세서리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드기어 그 규격만 맞으면 여러 가지 그쵸.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뭐 네. 걸 수 있는 걸 만들다든지. 네 뭔가 네. 홈이 있으면 네. 그쪽에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금형적으로나 이렇게 대시보드에 컵홀더가 파져 있다면 얘는 아마 뭐 에어벤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딱 여기 지금 칸이 있네요. 에드기어를 하는 것 같은 1kg 맥스라고 써 있는데 네. 여기다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나오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죠.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그게 다를 네.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더 많이 준 것 같다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테크데이 때 그 에드기어를 보면서 거기 개발자분들하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네. 아 이거 청년 창업 패키지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것저것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드기어 그 규격만 맞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거고. 네네. 또 이 차량이 아시겠지만 카고 모드 이따 탈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컨버전을 할 수 있게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당연히 그 상업 말고 승용을 위해서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에어벤트 위에도 2kg 규격의 에드기어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에어벤트는 아쉽다고 하겠지만 네. 컵홀더가 없거든요, 여기 사실상. 아, 뒤쪽에. 네, 심지어 지금 여기 가운데 시트에 뭐 암레스트도 없어요, 여기 시트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뭐 이쪽에 에드기어를 단다 이러면 테이블을 에드를 위해서 하나 뭐 꼽는 거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애프터마켓 제품들에 따라서 활용도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고속도로로 오니까 뭐 진동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엉덩이 오는 건 괜찮은데 확실히 소음이 저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네, 많이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그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네. 높은 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게 미니버스 느낌처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가로로 옆으로 또 조금 넓긴 한데 세로로 또 확실히 더 높은 느낌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100km로 달려도 조금 흔들림이 느껴져요. 제가 좀 예민할 수는 있어도. 근데 만약 사람이 많이 타면 좀 다를까요? 아, 사람이 많이 타고 짐을 맥시멈으로 실으면 또 모르죠.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놨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네. 지금 둘이 타기에는 약간 제가 여기 있어도 맞아요. 살짝 도심에서 느끼면 또 달라지는데 일단 소리가 확실히 제 말소리 지금 커졌고요. 네. 또 추월하거나 이런 걸 못할 차는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살짝 해봤는데 네. 충분히 되는 차입니다. 전기차의 특성상 네. 절대 그걸 못할 차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부분 순간순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는 또 네. 상용차 베이스라는 게 또 느껴지는 그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이 차 타고 만약에 놀러 갔으면은 대박일 것 같긴 해요. 그죠.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뭐 V2A까지 있잖아요. 네. 전자레인지 넣어놓고 뭐 네. 이래저래 뭐 할 텐데. 일단 전기차니까 공회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저희가 그제 실은 스타렉스 디젤 차를 왔거든요. 더워 죽겠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이지영 에디터는 친구들이 샤워를 하러 와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디젤이잖아요. 공회전을 못 거니까 네, 아이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시동을 걸었다가 끄었다가 또 배터리 온으로 두고 하면 또 방전 날까봐 껐다가 결국 나와서 다시 바닷바람을 쐬면서 시키긴 했는데 이 전기차가 오는 그 활용도가 이제 거기서 가장 좀 커지니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지금 계속 뒤에 있으면서 느낀 게 네. 그 준중형급 타시는 분들이 레이 뒷좌석 타면 되게 놀라잖아요. 네. 레쿠스라고 말할 정도로. 네, 넓으니까. 네, 얘가 지금 뭔가 승합 버전의 레쿠스를 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승합차계의 레이, 뭔가 고급지거나 엄청 안락한 차는 아니지만 이 공간에서 오는 것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능이 갖춰진. 근데 거기다가 이게 전기차니까 레이 EV를 좀 타는 느낌, 확장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레이 EV의 좀 더 편안한 버전. 큰 버전. 네, 크면서도 대신에 네. 좀 승차감이라든지 그래도 어쨌건 레이보다는 시트라든지 좀 더 편하게 등받이도 좀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래서 레이브의 커다라해진 버전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거나 내연기관은 그렇지만 중중형차급 정도의 뭔가 주행 성능과 편안함이지 않을까. 뒤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에디터님께서도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아까 여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느낌상 많이 낮다 그랬잖아요, 스타리아보다. 네. 근데 실제로 낮은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오른쪽에 팔걸이를 해놓고 하면 딱 편한데, 네. 반대로 했을 때는 이제 몸이 살짝 이렇게 되는, 기울어지거든요. 네, 뒤에서 바로 보여요. 네, 근데 스타리아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용차로 이제 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담배를 많이 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살짝 기대서 피는 게 있잖아요. 네.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참고 이전에는 담배 안 핍니다. 네, 저 흡연은 안 하는데 네. 이거 살짝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솔직히 도로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히 워낙 많이 보는데 팔 살짝 얹어놓고 이렇게 따깍따깍 하셔갖고 네. 이제 저거 신고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는데 이 차는 확실히 왼쪽에 딸깍딸깍 하기에는 좀 네, 낮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이게 체감상 네. 좀 이따 느끼실 텐데 진짜 네. 낮아요. 또 상을 하면 또 그런 차이는 확실히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또 어느 정도 속도에서 제가속 붙을 때는 힘겨운 느낌 확실히 없네요. 없어요. 쭉 나가는 건 110, 네. 100, 110까지는 그냥 쭉 나갑니다. 네, 이게 확실히 저희가 그때 디젤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렸을 네. 때는 엔진이 엄청 힘겨워하면서 소리와 진동이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네. 확실히 얘가 아무리 풍절음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 한들 네. 고속으로 오니까 이미 거기서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엊그제 이제 고성 갔다 올 때 네. 살짝 추월하려고 제가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아도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소리는 거의 갱 뭐 람보르기니인데 네. 속도 올라가는 거는 한 10, 왕 하는데 한 3km 올라가 있고 그쵸. 5km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네. 그거 운전하다가 이거 운전하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네,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서 오는 또 뒷좌석 승객의 쾌적함이 네.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기 때문에 그 뒤에서 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맞아요. 네, 거기서 오는 거는 분명 차원이 다르고요. 네, 그렇다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랑 또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하이브리드 뒷좌석을 타고 해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애가 1.6에 차체를 끌기에는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용한들 디젤 대비 많이 조용한 것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엔진 개입하거나 그랬을 땐 또 얘는 확연하게 또 편안한 느낌이 진동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거기서 또 고속 올라오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풍절음만 빼면 좋겠는데요. 네, 쭉 뭐 나가는 거는 부족함 없이 나가요. 네, 특히 영종도 구간이 어쨌거나 바람이 많이 불긴 하잖아요. 네, 확실히 풍절음은 좀 들어와요. 근데 생긴 게. 실제로 스타리아랑 옆에 있는 걸 보면 네. P5가 더 낫네요. 네, 차가? 좀 더 낮고. 신기한 거예요. 더 낮고 작아 보이는데도 네. 실내 공간은 더 넓은 것처럼 사람을 느끼게 한다는 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 시트나 이런 거 좀 얇다고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일단 이 차량은 지금 2.3의 구조인데 네, 얘는 이제 추후에 이제 3열까지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차량이 3열을 어느 정도 레그룸까지 확보를 상당히 넓게 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 시트도 두툼하게 만들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극한으로 편하게 가는 의존형 차량이 아니고 네. 여러 명을 많이 태우고 공간을 유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3열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뒷시트가 얇을수록 앞에 레그룸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받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얇지 않나.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타면 탈수록 아까 그 노면 안 좋을 때만 나오고 나서는 아래 진동은 괜찮은데 네, 이게 고속에서 오히려 진동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아쉬운 건 제가 자꾸 몸이 이렇게 지지가 되진 않아요. 네. 꽉 이건- 잡아주진 않죠. 네, 시트가. 풀플랫에서는 엄청난 이점이겠지만 네. 왜 간혹 보면은 이 차량 평탄화했을 때 완전 평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옆에 올라와 있는 브리스터 승차를 했을 때 그런 편함을 위해서 그럴 텐데 얘는 풀폴딩이 이제 풀플랫이 될 텐데 대신에 이제 몸이 이렇게 완전 고정되지 않는 게 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스타리아보다는 좀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낮은 느낌이 확 나요. 네, 그러니까 뒤에 뒷좌석이 뒷좌석이 네. 그러니까 스타리아랑 뭐 아니면 그런 차량들은 네, 차가 진짜 다 같이 전체적으로 높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지금 P 시스템이 운전석 밑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운전석은 상용차처럼 높아 보이는데 뒷좌석은 분명 상용차인데 스타리아보다는 좀 낮습니다.
물론 승용차보다도 높고 뭔가 SUV 느낌은 나는데 그 승합차에 약간 좀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시트 포지션이 살짝 낮구나라는 게 좀 여기서 느껴집니다. 물론 아래가 이렇게 바닥과 붙어 있지는 않고 179인 제가 이렇게 무릎을 바로 이렇게 발에 닿을 정도로 바닥에 닿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트 높이는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시트 포지션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이 헤드룸이랑 이 앞에 이 공간이 거기서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구조적으로 다르네요. 룸미러로 보는데 머리 위에 공간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뒤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여요. 제 머리가 이렇게 거슬리지 않죠, 가리거나.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차라면은 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면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어디 상가 들어갈 때 계단 한 칸에서 한 1.5칸 정도 되는 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디지털 룸미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뒤가 보여 있고 시야가 훨씬 괜찮아지네. 예. 그 제가 예전에 승합차 운전하다가 그 3열에 누워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자유로웠거든요. 여자애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제가 그 룸미러 보고 진짜 놀래가지고 밤에 야간 운전할 때 걔는 자다 깬 건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에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예전에 만약에 운송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포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전기차로도 이런 어느 정도 상용과 승용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 이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도 디자인이 괜찮아요.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보통 상용차들이 되게 스타리아 때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얘는 좀 뒤는 어쩔 수 없이 뭐 트렁크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순 없지만 확실히 앞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 보이고 특히 측면도 그냥 평평하게 유리 윈도우 라인이 있었으면 아쉬웠을 텐데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고 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야, 잘 나가네. 잘 나가요. 네. 이 진동 없이 나가는데 이게 왜 카고가 더 마음에 들죠? 저는 벌써부터 아까 패신저보다 지금 카고가 더 마음에 들 정도로 작업 같은 거 공구 현장 일을 할 때는 스타리아 밴을 그리고 스타렉스 밴을 주로 몰았습니다. 차이는 조금 실제로 써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부정적이시거든요. 그럼 차는 좋은데 이제 택배 일을 하기에는